얘가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본 걸 엄마가 봐서 평가해주면 안 되라고. 선배 언니들한테 다 전화가 그랬어요. 언니, 아들이 야동 본 거를 보자는데 언니도 봤어? 했더니 안 봤대. 본 적이 없대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러면 엄마가 결정했어. 그래, 보자. 엄선해서 10개 갖고 와.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거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이 깨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점점점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은 21세기 성교육을 잘 하고 따라오고 계세요. 계신 거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얘기도 하게 되고 유튜브도 나오게 되고 책도 나오게 되고. 저는 박사님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드님과의 소통이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네. 그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냥 저희 둘은 일상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저희 둘이 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대화까지 하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알고는 있었죠. 내가 좀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랑 다 똑같은 줄 알았대요. 엄마가 특이한 엄마인 줄 몰랐대요. 자기는 우리 엄마만 봤으니까. 가장 좀 화제가 됐던 멘트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대화보다도 파티 열어준 거. 아, 파티. 그러니까 저는 예. 여성한테는 이제 생리가 하면 초경 파티를 하듯이 남성들도 이제 사정을 하니까 사정 파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헉, 저런 걸 해줘? 그거 왜 해줘?" 그게 거의 한 10년 전? 벌써 저희 애가 27이고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예, 이제 저희 애도 자기가 받았으니까 다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받은 사람이 많고 그거를 또 너무 재밌어하고 나도 해봐야지 해갖고 또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한테 또 악성 댓글도 다는 분이 있어요. 엄마가 또 저런 걸 왜 하냐. 아이가 뭐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근데 저희는 애는 원했고 그거를 하려고 한 건데 좀 오해하시고 또 악성 댓글도 있어서 좀 엄마가 마음은 강요한 아팠죠. 게 아니냐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남성들 그런 파티를 왜 하냐 막 이렇게 좀 더 안 좋은 더 구구 세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언젠간 또 바뀌겠죠. 저도 어떻게 보면 9세대 엄마였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에 맞추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행복한 걸 위해서 제가 공부를 따로 했어요. 아까 전에 유튜브에서 저랑 아들이랑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했잖아요. 다들 맨날 이렇게 성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희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유튜브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고요. 10에서 15% 얘기를 해요. 나머지 일상 얘기를 80% 이상 걔랑 나랑 엄청 2시간, 3시간, 4시간 수다 떨어요. 아, 일상생활에서 소통을 네. 했기 때문에 성에 네. 대해서도 소통이 가능하다, 네. 부모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법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성만 공부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일상의 대화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을 얘기하면 성은 뒤따라와요. 근데 성 얘기만 하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맞아요.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일상에서 밥 먹고 취미 생활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고 얘랑 나랑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성을 끌고 와야 돼요. 아들과의 대화가 사춘기 이후부터 낯설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엄마들 정말 많거든요. 이게 점점 더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아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던 방법이 하나는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내가 바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아들을 키우고 싶다. 내가 바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중에 제가 제일 먼저는 젠더의식이 있는 아들을 키우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얘는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비하 발언 안 하고 여성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남녀에 대한 성별 차이가 안 하는 아이로 나는 키울 거야. 이게 1차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사랑보다도 신뢰였어요. 사랑보다도 더 높은 건 신뢰라고 봤어요. 신뢰가 깨지니까 너무 많이 깨지더라고요. 좀 불편한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했거든요. 가정폭력으로. 그때 제가 무너졌던 건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어요. 사랑은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도 싹 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가 한번 깨지고 나서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애랑 같이 사랑은 해. 근데 얘랑 나랑 신뢰 깨진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그랬죠. 상민아, 엄마는 목표가 두 번째가 너랑 나랑 신뢰야.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 엄마는 거짓말하면 너랑 나랑 관계도 깨지고 신뢰도 깨지고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난 안 믿어. 그러면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무조건 신뢰 회복이다. 좋은 아들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 관계가 잘 돼서 성도 따라온 거예요. 제가 성격을 잘하는 아이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기본이어서 얘가 내가 요리할 때 와서 마트에서 장도 보고 옆에서 보조로 요리도 하고 그리고 이불도 개고 빨래도 개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얘도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내 목표에 얘가 따라왔고 나도 거기에 얘를 10%, 20%, 30%, 40% 자꾸 영역을 더 줬죠. 너는 해야 돼. 좀 자주 들려주신 얘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함께하는 거라고. 아이지만 함께하는 거라고. 도와준단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줬잖아 엄마 내가 이런 거 했지 행복하지 이게 아니라 너랑 나랑 가족이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거라고. 아드님이 성장했을 때 눈높이에서 좀 맞추시려고. 되도록이면 저는 아들 거에 맞췄어요. 초등학교일 땐 초등학교에 맞추고 중학교일 땐 중학교에 맞추고 대학교일 땐 대학교에 맞추다 보니까 얘랑 나랑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줄어들었죠. 저는 그 노력 중에 하나로 야동 얘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법작가를 낳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자원봉사하다 보니까 법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에 내 개인 정보가 나가면 그거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네.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제 개인 정보가 어딘가는 등록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어느 사이트에 몇 분간 누가 접속됐다고. 제가 그 서비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야동 본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드님 모르셨겠죠? 아들은 모르고 제 주민번호를 쓴 열심히 거죠. 썼겠죠. 예. 몇 분에서 몇 분 사이 무슨 사이트 딱 봤는데 그게 학원 끝나고 나서 몇 분인 거예요. 너무 똑같게. 주기적이네요. 그래서 순간 한 달을 봤죠. 혹시 얘가 좀 사용 시간을 좀 줄이거나 뭐 하거나.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도 들어가서 사이트를 한번 봤죠. 여기 사이트 이름도 다 뜨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보는 순간 안 되겠다. 얘가 더 많이 보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서 한 달 있다가 보고 있는 사이에 전화를 걸었죠. 너 땡땡땡 사이트 몇 분 이상 보니까 좋냐라고. 얼마나 놀랬을까. 우리 집에 CCTV가 있는 거냐고 막 엄청 놀래고 막 그랬더니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가르쳐줬죠. 엄마가 집에 가서 알려줄게. 그랬더니 청소가 싹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이제 그때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엄마 너무 미안하대요. 얘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두 번째 목표. 거짓말하는 건 절대 싫어한다. 이게 목표가 됐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계속 누적돼서 거짓말하지 마. 알지? 엄마가 얼마나 싫어하는 거. 너랑 나랑 신뢰 깨지는 거는 난 너무 싫어.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줘. 언제부터 봤고 어떻게 보게 됐고 왜 보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엄마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쓰게 됐는지. 그러니까 얘가 뭐 친구랑 어떻게 해서 보게 됐고 쫙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봤을 땐 너무 두렵고 무서웠대요. 근데 생각만 하면 자꾸 보고 싶대요.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꾸 열게 됐대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삭제도 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또 찾아서 또 폴더를 만들고 있더래요. 자기 좀 고쳐달라고. 엄마한테 상담하겠다고. 그래서 너 나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야? 그랬더니 들켜서가 아니라 진짜 엄마 나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머리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잘한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저는 거짓말하는 건 절대.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네요. 야동 보고 예, 나서도. 한순간에 내는 게 아니네요. 예, 얘가 야동 보고 나서도 거짓말 했었고 나를 조금 뭐랄까요. 좀 설득시키려고 자기 딴에는 뭔가 더 이상한 거짓말을 했을 텐데 제가 원칙이 이거다 보니 애는 딱 그냥 바로 진실되게 얘기를 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엄마 내가 야동 본 것 중에 혹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알려달래요. 그러면 네가 본 거 다 들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분석해 줄게. 예.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놀랬을까? 아니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했어요? 제가 오히려 놀랬어요. 얘가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본 걸 엄마가 봐서 평가해 주면 안 되라고. 근데 저는 선배 언니들한테 다 전화하고 그랬어요. 언니 아들이 야동 본 거를 보자는데 언니도 봤어? 그랬더니 안 봤대. 본 적이 없대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전화 되게 많이 걸었어요. 근데 다들 본 적도 없고 아들과 얘기한 적 없대요. 그냥 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은 있었대요. 예. 근데 이게 학생들과 아들은 너무 달라요. 그럼요. 내 문제니까.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한 달을 고민했을 거예요. 아이가 질문하고 나서 저도 답변을 못했죠.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못했어요. 사이에 기간이 있었구나. 우리 아이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러면 엄마가 결정했어. 그래 보자. 그래서 엄선해서 10개 갖고 와. 네가 나랑 토론할 영상을. 그러니까 얘가 또 엄선을 해갖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본 거예요. 같이요? 네. 그러면서 봤더니 우리 애가 자꾸 끄더라고요. 뭔가 예, 약간 예, 예. 이상하다 이상한 싶으면 느낌을 받았구나. 가서 또 끄고 10개를 다 못 봤어요. 조금씩 봤어요.
앞에 부분만, 도입 부분만 보고 끝났어요. 근데 저희 애가 갑자기 불을 탁 켜는 거예요. 원래 불 끄고 봤거든요. 둘이 민망해서. 그리고 앞에 아들이 있었고 제가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자꾸 가서 끄고 또 끄고 또 끄고 오더니 딱 갑자기 불을 탁 켜더니 그럼 박사님 아무 반응 안 하셨어요? 아무 반응 안 하셨어요? 아무 반응 모를 때는요 아무 반응하지 마세요. 전문가인 저도 반응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애가 불을 탁 켜더니 갑자기 엄마 친구랑 볼 때는 재밌었는데 엄마랑 같이 보니까 죄책감 느낀다고. 그리고 저기 있는 여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엄마 나 이거 문제 있는 거지. 남자가 보였는데 엄마랑 보다 보니까 여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거 잘못된 영상인 걸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건데 그랬더니 여성과 남성의 그런 나오는 그런 나이 차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인원수 그다음에 문화 거기는 흑인 백인도 막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애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본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얘 이제 봤다. 그전에는 여자만 봤다면 이제는 저랑 보다 보니까 나쁜 것들을 찾게 됐어요. 그렇네요. 인식을 하게 됐네요. 나이 차이부터 문화적 차이, 스토리부터 그리고 갑과 을 관계 그리고 애정의 표현, 대화가 삭제된 거, 허락이 없는 것부터 너무 많이 찾더라고요. 한 20가지 찾았어요, 우리 애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했죠. 너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너랑 나랑 본 건 너무 좋은데 저거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불법 촬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얘가 그건 생각 못했다고. 여자가 허락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한국은 저게 지금 한국 여자인데 한국은 원래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 나라라고. 그리고 유통도 허락이 없다고. 유통 자체가 안 되는 나라인데 저게 있다는 건 전 분명히 불법 촬영이야.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나 어떡하면 돼? 그러면 너 잔상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라 그래요. 머릿속에 잔상이 있어요. 잔상 없애는 것부터 제가 쫙 또 프로그램 짜서 했죠. 그것도 알려주세요, 박사님. 알려주면 아니 지금 야동에 대한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요 누워 있으면 천정에서 여성들이 막 뛰쳐나온대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벗고 있는 것 같대요. 그리고 막 신음소리가 어디서 들린대요. 그리고 막 깍깍깍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옷 벗은 몸처럼 자기가 투시가 돼서 보일 때도 있고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이야기예요. 저희 애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했던 애들이 거의 다 이렇게. 제일 좋은 건 뭘 것 같아요? 기계가 주는 상처를 다른 데서 치유할 수 있게끔 현재 주변에 많아요. 이걸 훼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치료가 가능해요. 자연일까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캠프 가고요. 꽃 키우고요. 동물 키우고요. 꽃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꽃 냄새 맡고요. 원예도 있고. 뭐 과일도 식물도 키우구나. 그리고 여기도 안에다가 애들 이렇게 초록색 식물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산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공급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나마 잔상들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님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가 그런 상황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아이가 진짜 많이 보는지. 그래서 톡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야 얘기해야 돼요. 돼요. 저희 애는 얘기를 했었고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던가.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말한데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다 거짓말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가 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관계 개선 그리고 아이가 엄마한테 무한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엄마가 많은 정보를 알고 내가 너를 케어할 수 있는 엄마가 돼야 애가 도움을 요청하죠. 성도 너무 많이 구버전이야. 그리고 옛날 엄마야. 그리고 애랑 사이도 안 좋아. 애한테 나 너 도와줄게. 안 통하죠. 안 통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거나 이러면 아들은 그냥 아빠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딸은 내가 할게. 아들은 당신이 해. 이런 경우도 그래서 많더라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문제가 많은데 이 애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가 엄마 아빠여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고 정보를 해야 되고 젠더 공부해야 되고 법 공부해야 되고 심리 공부해야 되고 관계 공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너 그러면 얘기해봐. 좀 아이들이 얘기하죠. 이런 단계들을 부모님이 좀 깨어 있으셔야 되겠네요.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게 이 단계를 넘어서 여기를 가야 되고 여기 단계를 넘어서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싸우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반성하고 아까 이게 아닌가? 이건가?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미디어에서도 부모님들도 책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요. 그럼 내가 잘못될 그래서 수도 토론. 있다라고 토론. 알려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토론. 그래서 저는 성토크, 성토론, 그리고 오. 젠더 토크, 젠더에 대한 회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 그러면 너랑 나랑 한 거를 생각한 걸 좀 반반으로 한번 우리가 둘 다 좋아하는 걸 찾아볼까? 계속 그렇게 해서 아들하고 저하고 해서 만든 게 뽀뽀예요. 내가 뽀뽀요? 뽀뽀를 강요하니까 왜 엄마는 나한테 허락 없이 하냐고. 그럼 너도 나한테 하잖아, 뭐 하잖아, 막 싸운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5대5 뽀뽀를 만들어냈죠. 이게 여기가 아이예요. 예. 내가 언제 엄마예요. 그럼 저희가 뽀뽀하고 싶다고 언어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언어예요. 말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언어와 비언어가 두 개가 동시에 갈 때 이게 세 번째 방법.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들 뽀뽀해도 될까? 그래서 내가 언어로 말했고 비언어는 이만큼 간 거예요. 네. 옛날 같아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9버전, 10대 빵. 근데 지금 신버전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가서 여기 거리 존중. 이거를 100%로 본다면 여기를 5로 나눠요. 이렇게 네. 5. 예. 그래서 나는 50%만 가. 내가 하고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네요. 싶은 내 의견을 간 다음에 얘한테 선택권 줘서 얘가 나한테 오게끔. 아. 그래서 5대5로 뽀뽀하는 법을 가정교육에서 한 거죠. 박사님 이거는 다른 스킨십에도 모두 적용이 될 네. 것 같아요. 드라마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5대5 뽀뽀가. 이거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유아 때부터. 유아 때부터요. 뽀뽀할 때. 뽀뽀해도 되겠니? 아니면 언어로 하던가 비언어로 하던가 언어 비언어 동시에 쓰던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동의한 거예요. 뽀뽀하겠다고 동의. 그러면 얘도 동의한 거예요. 동의 합쳐서 이게 합의예요. 이게 성에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관계 감수성 젠더 관점. 중요하죠. 왜냐면 나중에 이게 성관계에서 성인지가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남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성인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젠더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권력을 쓰는지. 네, 오늘 성경희 대표님의 말씀이 성교육이랑 젠더 교육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